이번에는 프롬프트 설계에 관한 일반적인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특별한 비밀 명령어나 숨겨진 키워드가 있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런 마법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모델에게 보내는 작업 지시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결과를 원하는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결과가 흔들립니다. LLM도 비슷합니다. 프롬프트가 흐리면 답변도 흐려집니다. 프롬프트가 명확하면 답변도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설계의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을 요약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요약해줘. 이 정도로도 모델은 대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건을 추가합니다.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핵심 주장과 근거를 나누어 요약해줘.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조금씩 개선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설계는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려면 버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결과가 좋아졌는지, 어떤 조건을 넣었을 때 오히려 답변이 나빠졌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도 코드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한 번에 감으로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큰 작업을 작은 작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모델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한 번에 시키면 결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 보고서를 읽고 핵심을 요약하고 표로 정리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쓰고 발표 대본까지 만들어 달라고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너무 많은 하위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럴 때는 작업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요약합니다. 그 다음 핵심 문제를 찾습니다. 그 다음 개선안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대본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나누면 각 단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롬프트 체이닝의 기본 감각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작업은 하나의 거대한 프롬프트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여러 개의 작은 프롬프트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시를 명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모델은 사용자의 의도를 읽으려고 하지만 사용자가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는 해야 할 행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성해줘, 분류해줘, 요약해줘, 번역해줘, 정렬해줘, 비교해줘, 추출해줘. 이런 동사를 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이 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것보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을 3가지로 요약해줘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는 이 문장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해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 좀 해줘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프롬프트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 구조에 가까워야 합니다. 무례하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델이 수행해야 할 작업을 정확히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지시와 입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안에는 보통 2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모델에게 내리는 지시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델이 처리해야 하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이 둘이 섞이면 모델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시? 다음 텍스트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줘. 텍스트?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시와 입력을 나누면 모델은 무엇이 명령이고 무엇이 처리 대상인지 더 쉽게 이해합니다. 구분 기호는 꼭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시? 입력? 출력 형식? 이 정도만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또는 샵 기호를 사용해서 구역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 안에서 역할이 섞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프롬프트가 구체적일수록 모델의 답변은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길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련 있는 정보를 정확히 넣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설명해줘라는 요청은 너무 넓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길이로 설명할 것인지, 어떤 수준으로 설명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쓰면 훨씬 명확합니다. 고등학생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2-3문장으로 설명해줘. 이 프롬프트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길이가 있습니다. 2-3문장입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명확하게 주면 답변의 방향이 안정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원하는 출력 형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델은 같은 내용도 여러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단으로 쓸 수도 있고, 표로 만들 수도 있고, JSON으로 만들 수도 있고, 목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형식이 있다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소 이름을 추출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에서 장소 이름을 추출해줘. 원하는 형식은 장소, 쉼표로 구분된 장소 목록이야. 이렇게 형식을 지정하면 결과를 나중에 처리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데이터 추출, 분류, 자동화, 코드 생성 작업에서는 출력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델은 보기 좋은 설명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에서는 그런 설명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설명은 쓰지 말고 JSON만 출력해줘. 또는 표 형식으로 출력해줘. 또는 각 항목을 한 줄씩 작성해줘. 출력 형식을 정하는 것은 프롬프트의 성능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7번째 원칙은 예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예시를 보면 원하는 패턴을 더 잘 따라갑니다. 이것이 표-샤트 프롬프팅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을 감정별로 분류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냥 감정을 분류해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먼저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 오늘 시험을 망쳤어. 출력 부정. 입력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다. 출력 긍정. 입력 내일 회의가 있다. 출력 중립. 이런 예시를 제공하면 모델은 사용자가 원하는 분류 기준과 출력 형식을 더 잘 이해합니다. 예시는 특히 형식이 중요한 작업에서 강력합니다. 분류, 정보 추출, 문체 변환, 제목 생성, 코드 패턴 생성 같은 작업에서 효과적입니다. 8번째 원칙은 불필요하게 애매한 표현을 피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간결하게 설명해줘. 너무 자세히 하지 말아줘. 적당히 정리해줘. 이런 표현은 사람에게도 애매합니다. 모델에게도 애매합니다. 간결하게라는 말이 한 문장인지 세 문장인지 한 문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자세히 하지 말라는 말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치나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두세 문장으로 설명해줘. 5개 항목으로 정리해줘. 한 문단으로만 답해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전문 용어는 사용하되 각 용어를 한 번씩 풀어서 설명해줘.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지시입니다. 9번째 원칙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를 만들 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지 마. 저건 묻지 마. 이런 내용은 넣지 마. 물론 금지 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추천 챗봇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관심사를 묻지 마세요. 개인정보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만 쓰면 모델은 여전히 사용자의 취향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하려면 취향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방식은 해야 할 행동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관심사를 묻지 말고 글로벌 인기 영화 중에서 추천해주세요. 추천할 영화가 없으면 정해진 문장으로 응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델은 금지 조건뿐만 아니라 대체 행동까지 알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원칙은 문맥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프롬프트에 들어있는 문맥을 바탕으로 답변합니다. 문맥이 부족하면 일반적인 답변을 합니다. 문맥이 충분하면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이메일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모델은 일반적인 이메일을 씁니다. 하지만 다음처럼 문맥을 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는 대학원생이고 교수님께 연구 미팅 일정을 조정하는 메일을 보내야 해. 정중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은 톤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모델은 상황, 관계, 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서 문맥은 모델의 시야입니다. 시야를 넓혀주면 답변도 더 정확해집니다. 하지만 문맥을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없는 정보를 많이 넣으면 모델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은 충분하되 작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11번째 원칙은 프롬프트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 입력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하나의 예시에서 잘 작동한다고 해서 좋은 프롬프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입력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 추출 프롬프트를 만들었다면 짧은 문장, 긴 문장, 예외적인 문장, 애매한 문장을 모두 넣어봐야 합니다. 분류 프롬프트라면 쉬운 예시뿐 아니라 경계에 있는 예시도 테스트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는 실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 설계는 실험과 평가를 포함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작정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지 봐야 합니다. 지시가 불명확했는지, 출력 형식이 빠졌는지, 예시가 부족했는지, 문맥이 과했는지, 금지 조건만 있고 대체 행동이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12번째 원칙은 프롬프트를 모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하나의 긴 문장이 아니라 여러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할, 지시,
문맥, 입력, 출력 형식, 제약 조건, 예시, 평가 기준. 이 요소들을 조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너는 기술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강사다. 다음 내용을 고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해라. 핵심 개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예시를 들어라. 출력은 3문단 이내로 작성해라. 이렇게 하면 역할, 대상, 작업, 구조, 길이가 모두 들어갑니다. 프롬프트를 모듈로 생각하면 수정하기도 쉬워집니다. 톤만 바꾸고 싶으면 역할을 수정합니다. 출력만 바꾸고 싶으면 형식 부분을 수정합니다. 더 정확한 답을 원하면 문맥을 보강합니다. 프롬프트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조립 가능한 설계물입니다. 13번째 원칙은 단순성과 구체성의 균형입니다. 프롬프트는 너무 짧으면 정보가 부족합니다. 너무 길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빈약하지 않습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약 프롬프트를 만든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3문장으로 요약해줘. 첫 문장은 핵심 주장, 두 번째 문장은 근거, 세 번째 문장은 결론으로 작성해줘. 이 정도면 충분히 구체적입니다. 불필요하게 긴 설명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14번째 원칙은 모델이 추측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델은 빈칸이 있으면 그럴듯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장점일 때도 있지만 정확성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위험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모른다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문서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출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 기반 답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문서의 근거에서만 답변해줘. 문서에 없는 내용은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해줘. 이렇게 하면 모델의 임의로 추측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의료, 연구, 기술 문서, 계약서 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15번째 원칙은 프롬프트를 작업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작업에 하나의 만능 프롬프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용 프롬프트와 요약용 프롬프트는 다릅니다. 분류용 프롬프트와 창작용 프롬프트도 다릅니다. 코드 생성용 프롬프트와 연구 분석용 프롬프트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요약인가? 분류인가? 추출인가? 생성인가? 변환인가? 추론인가? 검색인가? 각 작업 유형에 맞게 지시 예시, 출력 형식, 제약 조건을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 추출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창작은 톤과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분류는 기준과 예시가 중요합니다. 추론은 단계와 검증이 중요합니다. 코드 생성은 요구사항, 입력과 출력, 예외 조건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설계는 작업의 성격을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설계는 복잡한 기술처럼 보이지만 기본 원리는 명확합니다.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작업을 작게 나눕니다. 명확한 지시를 씁니다. 지시와 입력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원하는 출력 형식을 지정합니다. 예시를 제공합니다. 애매한 표현을 피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해야 할 것에 집중합니다. 필요한 문맥을 제공합니다. 결과를 테스트하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하나의 설계물처럼 다룹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모델을 속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모델과 정확하게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모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방향이 명확할수록 모델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프롬프트가 모호하면 모델은 추측합니다. 프롬프트가 명확하면 모델은 수행합니다. 결국 프롬프트 설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말하고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지정하고 필요한 문맥을 제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대부분의 프롬프트는 훨씬 좋아집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긴 문장이 아니라 명확한 작업 지시와 적절한 문맥, 그리고 원하는 출력 형식을 갖춘 설계입니다.